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직강으로 한 번 또 나오셔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끝나고 우리 이따가 잠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3주 차네요. 그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생각과 상관없이 시간은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갈 길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해서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오늘 그 3주차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자료 받으셨고요. 오늘은 한 10문제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거기 그 강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문항 정도를 풀어볼 거고, 요때 우리 2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로 이제 그 영어하고 우리말 주관식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사평의 기술영어, 서술영어하고 좀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다 영어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그 지문이나 데이터, 자료 제공이나 디렉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 당시 주관식 유형은 원서 지문에서 거의 그대로 발췌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주관식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근데 서다평에서는 그 유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을 정도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이제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지문을 그대로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 분석과 디렉션에 연결해서 상당히 이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표의식 분명히 하는 거, 70점 플러스 15점, 85점 이상 목표로 해서 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0%의 운, 즉 100%의 실력으로, 기술로 우리가 이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이 오메가 코스죠. 우리가 오코라고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오메가 코스 기출 심화입니다. 기출 심화 1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기출 심화 2는 3, 4월에 이제 통사로 학교문법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 심화의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수 때 이제 기본을 합니다. 그죠? 물론 기본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원서, 수업도 듣고, 또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하고, 실전 모의고사 예상 문제까지 해가지고, 사실 필요한 전 과정들을 다, 겪죠. 그래서 이 기본을 우리가 이제 초수 과정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재수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심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그런 이론을 이제 응용하고 또는 이제 적용하는 거죠. 더불어서 문제 해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러니까 응용 능력,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알파를 위해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강의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더 강조할 것은 뭐냐면, 이 기본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기본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1년 투자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모든 시험에서 항상 모든 스님들이 가르치는 스님들이, 강사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이에요. 기본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기본을 튼튼하게,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화반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심이라는 게 깊을 심자 이런 뜻이거든요. 깊게 공부한다, 좀 넓고 깊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심화의 의미를, 보통 임용에서 심화하면은 원서 강의를 얘기합니다. 그죠? 기본 교재가 있고, 그 기본 교재 플러스 이제 원서를 통해서 우리가 심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화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개념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기본을 이 심화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이게 튼튼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제 제가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체계화시킨다는 겁니다. 체계화시킨다는 거예요. 즉 시스템화이즈 시킨다는 건데 이게 체계화를 한다는 것은 다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냐면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이론이나 그러한 그 내용학적 지식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이것을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소위 이제 교수법에서는 또 매핑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시각화, 도표화시키는 거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비전 영어와 기본 이론, 심화 이론에서 교재를 구성할 때 체계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체계화 안에는 simplify, 단순화시키는 거죠. visualize, 시각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단순화시키고 시각화시키고 이거를 다시 조직화. 조직화시킬 때는 도표화로 하거나 이제 뭐 또 나름대로 이제 매핑. 이렇게 시킬 수 있어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에 대해서 체계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면 1, 2월, 3, 4월 또는 뭐 거기에다가 5, 6월, 7, 8월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는 건 맞죠. 그러나 이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이 잡힌 게 아닙니다. 그 체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화, 시각화, 조직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걸 그냥 통틀어서 단권화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의미인데 단권화는 그냥 막 정리하는 그런, 물론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좀 더 구체화, 체계화시키면 단순화, 시각화, 조직화하고요. 이거를 사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교수법에서는 이거를 elaboration이라고 합니다. elaboration, 조직화, 구체화시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본 이론, 지식들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시각화시킬 수도 있고 조직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챕터별로 또는 이제 토픽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목록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재의 목차를 외워라. 근데 그 목차를 외울 때 큰 목차를 전체적으로 외우고 큰 목차 안에 작은 목차 안에 또 작은 목차가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심화반이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다 이수한 스님들을 전제로 해서 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리피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리피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meaningful repetition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화, 그죠? simplifying 하는 거, visualization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organization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풀어쓸 수 있다는 거죠. 단순화 시켰어요, 시각화 시켰어요, 조직화 시켰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A4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 안에 목록이 5개가 있다. 그러면은 A4 5장으로 풀어쓸 수 있는 그런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는 지문, 데이터, 디렉션을 주고 A4 크기에 B4 크기에 4줄로 쓰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논술형 한 문제는 그거에 한 3배 정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일반 교육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반 교육 같은 경우도 20점이 적지는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심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심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한 60%, 그러니까 40%의 비중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줘야 될 거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기를 얼마만큼 더 비중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충분히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최소한
4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순서는 페이지 수는 이제 제가 자료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페이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수를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양쪽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66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로는 여러분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맨 위에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오늘 이제 진행할 부분이 1번부터 10번까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번까지 가냐면 28번까지 가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그죠? 여기가 2002년 문제부터, 2002년 문제는 좀 빠져, 2002년이 아니라 2003년부터, 그쵸. 2002년부터 이게 2013년까지, 아니죠. 우리 그쵸. 2013년까지 28문제를 풀어보고 이미 우리는 14문항을 풀었죠. 2014년부터 서답형으로 바뀐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의 14문제를 풀어서 32문항을 의문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좀 10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한 14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좀 조절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서두가 좀 길긴 했는데,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02년도 전국, 이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 인천으로 이렇게 또 구분해서 봤기 때문에 전국, 서울, 인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토픽은 errors of segmenters and suprasegmenter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segmental level하고 suprasegmental level에서 그러니까 영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이 speech error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아이고. 스피치 에러가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의사소통 능력이죠. 의사소통 능력은 보충 자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뒷장에 이제 보충 자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장을 넘겨보면은 우측에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는 여러분 교수법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링귀스틱 컴피턴스, 소셜 링귀스틱 컴피턴스, 디스커스 컴피턴스, 스트래테직 컴피턴스. 이건 참고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레벨을 한번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세그멘트 레벨이 있죠. 세그멘털 레벨. 에서의 그런 오류가 있고, 수프라 세그멘털 레벨에서의 그러한 오류를 이제 여기서는 잠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렉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 읽고 분절음의 오류와, 그죠? 초분절음의 오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50자 이내, 50자니까 한글은 슬라블, 슬라블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완슬라블이죠. 그래서 굉장히 50자면 아주 적어요, 이게.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외니까 조금 40자에서 60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때 아마 글자 수를 가지고 감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됩니다. 디렉션을. 필자의 견해를 50자 이내에 우리말로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일반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서머리 문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many pronunciation teachers would claim the learner's command of segmental feature. 자, 여기 segmental이란 말이 나오고, segmen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segment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egmental level, segmental feature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consonant하고 vowels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그먼트 레벨이라고 하는 컨스턴트하고 바울스를 얘기한다. 코맨드라는 것은 구사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학습자의 구사 능력, 세그먼트 피처의 구사 능력은 is less crucial.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덜 중요하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하냐? more. 여기죠. 수프라 세그멘털 레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수프라 세그멘털 레벨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이죠. 근데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얘기할 때 영어의 특성 스트레스, 타임드, 리듬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오류가 생기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less crucial to communicate competenc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peech error라고 하는 부분은 communicative competenc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suprasegmental level에서의 speech error는 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suprasegmental level에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data, comment 이렇게 돼 있죠. suprasegmental features 즉 스트레스나 인토네이션 구사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Since the suprasegmentals carry more of the overall meaning than do the segmentals. 자, overall meaning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세그멘탈 레벨보다는 수프라세그멘탈 레벨이 더 중요하다. 이게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뭘 삼켜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He swallowed a pill.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었는데 pill이라고 하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pill하고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야 되죠. 길게. long vowel 또는 tense vowel인데 근데 여기서는 부모가 뭐라고 발음했냐면 반대로 얘기했네. 다시. pill을 하면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해야 되죠. pill. 이제 알약, 약이죠. 약. 그 동그랗게 된 알약을 삼켜가지고 지금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다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했냐면 짧게 발음을 했어. 원래는 이걸 길게 발음을 해야 맞죠. 그죠? 짧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원래는 짧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길게 발음한 거야. long vowel로. 자, 우리가 모음 사각도를 보면 tense vowel이 있고요. lex vowel이 있습니다. 이 tense vowel은 우리가 이제 long이 되는 거고 long vowel이 되는 거고 얘는 short vowel이 되는 것이죠. 그 구분은 여러분 이제 아실 텐데 그래서 여기서 pill이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short vowel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long vowel로 잘못 발음을 해서 원어민 화자가 뭐로 잘못 알아들었냐면 pure, 그죠? 껍질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잖아요. 이게 알약을 삼킬 수도 있고 가끔 아이들이 그 어떤 견과류 같은 거 잘못 먹고 껍질을 삼켜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도 아이를 둘을 이제 키워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뭐 음식을 이렇게 좀 딱딱한 걸, 좀 큰 걸 막 삼킨다든가 구슬 같은 거 갖고 노는데 그게 갑자기 입으로 막 들어가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손에 뭐 잡히기만 하면 다 입에 넣거든요. 그래서 참 가장 위험한 것 중에 아이들이 그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he swallowed pill 이렇게 이제 길게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what kind of pill 하고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잘못 발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껍질을 삼켰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mispronunciation이죠. 그렇죠? 잘못된 발음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문제인데 제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좀 제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심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기본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문들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런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있고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키텀이라고 하는 거, 테크니컬 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세요.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세그멘트 레벨이라는 게 뭐지?
여기는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컨소넌트 앤 바울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그런 모음의 그런 long 바울과 short 바울의 차이, tense와 lex,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프라세그멘트 레벨은 좀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써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내가 쓰는데 문제가 생기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sk the native speaker가 pill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he's on aspirin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pill is thought you said pill. I thought you said pill라고 잘못. 왜냐면 원어민은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거든요. 지금 지워서 그랬는데 다시 이 발음에 대한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한국어는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실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음향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원어민들은 이 정도의 이제 이 소리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음향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 구분을 더 확실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발음을 했다 하더라도 원어민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텐스 렉스의 구분이 분명하거든요. 원어민 화자들은. 여기도 텐스 렉스의 구분이 분명해요. 이렇게 요 소리하고 요 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근데 저는 요게 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네이티브 스피커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다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컨텍스트 상에서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미스 프로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페어러블 하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수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컨텍스트를 통해서 수정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스프린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주니까 바로 문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Such instance in native non-native speaker conversation involving mispronunciation of segmental sounds. 이렇게 됐죠? segmental sound. 여기서 이제 모음만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Usually lead to minor, 여기 참 밑줄가 없어. minor repairable misunderstandings. 여기는 repairable한데 마이너다. 별로 그렇게 쉽게 수정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uprasegmental 레벨로 가보겠습니다. With suprasegmentals and connected. 자, 이 connected speech는 앞으로 계속 이제 다른 그런 용어로 이제 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fast speech 또는 casual speech, daily conversation, normal convers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The misunderstanding is apt to be of more serious nature. 자, 여기는 뭐라 그랬죠? more serious 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어떤 측면에서 아주 그 serious한 problem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learners who use incorrect rhythm patterns. 자,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체계화예요. 제가 이제 항상 기본 이론에서도 그렇고 특히 문제풀이를 할 때 지문을 조직화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직화된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게 바로 passage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체계화 시킨다는 거. 체계화와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구체화. elaboration. 시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elaborate 할 수 있어야 되고 elaborate 된 것을 다시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을 튼튼히 하는 거다. 기본 튼튼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기본 튼튼이 굉장히 심화해서 중요하다. 우리가 심화하면은 기본은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로 응용, 적용,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이게 더 저는 기본적으로 60%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40% 나머지 부분보다도 물론 이거 같이 가야 100%가 되겠죠. 그죠? 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자, incorrect reading 패턴을 사용하거나 또는 do not connect words together. 그쵸? 단어를 적절하게 잘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쵸? 어디 갔죠? incorrect 스트레스 써보세요. incorrect reading patterns. 또는 do not connect words together.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읽은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의미 단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토네이션 단위로, 호흡 단위로 적절하게 잘 리듬을 주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accuracy 문제죠. 자, accuracy 쓰는 게 기입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뒤에서 볼게요. 같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fluency, 유창성 문제죠. 이 두 부분을 예전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을 아주 정교화시키고 다시 그것을 체계화시켜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incorrect reading 패턴을 사용한다든가 do not connect words together, 단어들을 적절하게 잘 연결시키지 못한다면은 뭐 할 수 있냐면 frustrating to a native speaking listener. 그렇죠. 어쨌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와 리스너의 그런 그 의사전달이 주고받고 하는 과정인데 상대방이 아예 대화가 이제 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frustrating.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frustrating. frustrating 시킬 수 있다. 상대방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냐면 이걸 이제 서머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을 한번 조직화시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if these learners use improper intonation contours, 이거죠. improper. intonation contours. 이 컨투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는 패턴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억양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they can be perceived, 인식이 된다는 거. 어떻게? abrupt or even rude. 그죠?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rude. 이 rude 쓰는 것은 뒤에 또 이제 기입형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몇 년 지나서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abrupt하거나 루드하게 느낄 수 있다. 본인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rising, falling.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falling을 해야 될 때 rising을 해버리면 의문문이 돼버리거나, 그죠? 서로 반대가 되거든요. yes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yes가 가지고 있는 literal meaning은 말 그대로 positive meaning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토네이션 컨트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엉뚱한 노의 의미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감정 표현이 이게 이제 인토네이션은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티튜드, 태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 사람의 심정을 거슬릴 수도 있고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무리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 자, 우리가 이거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체계화시켜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if the stress and rhythm patterns are too non-native like. 그러니까 여기는 스트레스하고 리듬, 아까 제가 좀 구분했죠.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은 결국 뭐로 연결된다? 스트레스 타임드, 즉 스트레스를 받는 음절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화로운 리듬을
갖고 있는 언어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즘 여러분 세대, 저 때는 주로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대학,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였는데 대학 시험을 볼 때도 이런 걸 물어봤어요. 발음기호 물어보고, 강세 위치 물어보고. 요즘 뭐 수능에서야 그런 걸 전혀 물어보지도 않죠. 그때는 또 문법 많이 물어봤고. 요즘에 와서는 아무래도 수프라세그멘털 레벨로, 레벨에서, 측면에서 많은 것을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거지. 플루언시. 근데 이 플루언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애큐러시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시 또 애큐러시를 또 강조하는 그런 또 시대가 오기도 했어요. 자, 여기는 to non-native 같다는 거죠. 뭐가? 스트레스의 사용이라든가 인토네이션의 사용이 to non-native like가 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who produce them may not be understood.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예 이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가 제가 뭔가 단어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인토네이션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리드웨이 문제가 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not being understood. 그죠? 완전히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없는 정도까지 문제를 발생시키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영어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영어로 이렇게 한번 또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절음 오류의 그러한 견해하고 초분절 오류의 견해를 적절하게 거기에 제공한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걸 딱 적고요. 여러분이 체계화 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잘 안 될 때는 지문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여러분 이제 스피킹 능력도 또 향상시킨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중요한 표현들은 제가 그래서 이 교재에는 서술형 쓰기 연습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쓰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금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 책이 없으신 분들은 카페에다가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자료를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서답형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눈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해야 된다. 어쨌든 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손도 제가 7, 8월 가면 이제 이 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도 뇌라는 거죠. 이 손 안에 모든 뇌와 연결되는 신경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거기 보충 자료 뒤에 이제 보시면 자료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뒤쪽이고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한 장 넘기면 바로 눈에 딱 들어옵니다. 가운데 보면은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서 거기에 서두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서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풀었습니다. ability to use the language correctly. 자, 밑줄 그었어요. correctly and appropriately. 자, correctly는 어떤 레벨이 될까요? 여기서는 accuracy죠. accuracy를 강조하는 segmental 레벨이 됩니다. 그렇죠? 밑줄 긋고 correctly 하는 부분은 accuracy, segmental level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appropriately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바로 이런 경우죠. 언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 구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플루언시와 관계가 있고 결국은 레벨로 얘기하면은 수프라 세그멘탈 레벨이다 또는 프로소딕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됐어요.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여긴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의문론과 학교문법을 적절하게 잘 섞어놨어요. 뭐 아주 오래전 17년 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핵심을 아주 잘 찔렀고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패시지를 주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서답형 유형은 쉬운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아웃풋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의문론하고 학교문법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네이티브하고 넌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러한 그 대화 내용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그죠? 자, 인호가 Lisa seems to have much difficulty doing her homework.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연습을 하면 좀 좋은데 연습을 좀 덜하면 이렇게 약간 그 non-native like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외국에서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둘 것은 뭐냐면 학교문법적인 측면에서 seem이라는 건 it seems that 해서 그죠? 대절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to 부정사를 취할 때 우리가 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단순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seem이라고 하는 동사, appear 이런 동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to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저는 이제 이 표시 제가 지금 알파반에서 맨투맨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맨투맨 그 교재 자체를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련이 좀 없는 건 아니지만 임용에 어떻게 그 맨투맨 교재를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그 교사가 될 분들로서 그 중고등학교 문법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소위 알파로 임용의 이제 입문 과정으로서 학교문법이나 통사론에서 필요한 그런 그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그 배경 지식들을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초수에 바로 와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중고등학교 영법에 대한 그런 그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체계도 안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도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그 병행을 하시라. 근데 사실 기본 심화 따라가기도 엄청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사상누각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책이 바로 이제 맨투맨인데 제가 맨투맨 뭐 강구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맨투맨의 약점은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그런 그 시스테매틱한 그런 그 부분이 좀 약하죠. 아주 약합니다. 이건 다 풀어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거기다가 가미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to 부정사 단순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완료형을 쓰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는 단순형, 시제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선 시제가 내용적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완료형을 쓴다는 거. 여기는 보니까 그냥 단순 시제를 썼네. 그죠? 그래서 과거가 되겠습니다. Lisa seems to have much difficulty doing her homework.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보인다. Does she? 제임스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렇게 얘기하죠. She might thought of asking us for help.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5-1에 보니까 밑줄친 mysoft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시오 이랬는데 자 발음 기호를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되게 어려웠던 그런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당하는 단어를 쓰라 그랬죠.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단어처럼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처럼. She might thought of asking us for help.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서는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를 좀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인호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상당한 그런 음운 변화가 들어가 있고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또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학교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ardon 뭐라고요? I mean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I am sorry she didn't think of asking us for help. 요거를 didn't think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럼 문맥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요거는 뭐로 쓴 거죠? 학교문법으로 얘기하면 가정법,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문법, 가정법, 과거, 완료, 사용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쓰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subjunctive mood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는 이제 가정법이죠. 가정법에서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 가정법은 사실은 뭐를 근거로 해야죠? 직설법이죠? 직설법. 여기는 직설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가정법으로 고칠 때는 반대로 고쳐야 돼요. 반대로 가정. 자, 그래서 직설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학교문법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분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기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ight have 플러스 pp니까 might have thought, think의 과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think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잖아요. 직설법 과거잖아요.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고칠 때는 would, should, could, might, must, can't, pp. 자, 기억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적어도 중학생, 고등학생 문법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면 가정법, subjunctive mood에서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일 때는 would, should,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가정 그 주절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주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여기 would, should, could, might, 뭐 must, can't, have 플러스 pp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15-1을 풀어봐야 될 텐데 밑줄침 might soft에서 발견되는 음성적 변화 현상을 두 가지만 쓰시오 했는데 사실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might 가 빠졌네. thought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might가 뭐가 되죠? 단어를 쓰면은 그래서 여기는 음성 변화가 없어요. might 할 때 여기 might.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된 건데 요렇게도 쓰죠. 그죠? 또는 요렇게도 씁니다. 우리 임용에서는 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 쓰는 거고 글라이드, 펠라탈 글라이드를 요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아예 그냥 여기 그 렉스 2로 하이렉스 2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트에는 변화가 없어요. 발음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소트도 보면은 소트에도 발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thought. 근데 요게 뭐냐 이런 얘기죠. 여기 있는 요거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알고 있느냐. have 플러스 pp인데 이게 who가 바로 have라는 거예요. have. might have thought.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요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랬으면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I am sorry. 좀 유감이다. 아쉽다. She didn't think of asking us for.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좀 했어야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직설법을 통해서 가정법을 우리가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학교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가정법과 직설법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맨투맨 그 가정법을 보시면 근데 이게 가정법하고 직설법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각각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체계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알파 코스의 맨투맨 강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를 좀 참고하시고, 그럼 여기에 어떤 음성적 변화가 있느냐?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론 지식이 필요해요. 이 have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죠. 그죠? 물론 might도 조동사인데 might는 음 변화가 없었고 요 have에만 음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미리 좀 잠깐 보면 have는 원래 형태가 사전을 찾으면 ha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발음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have가 되고 여기서 다시 of가 되고 자,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써볼게요. 다시 have만 따로 떼서 have가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는 요거예요. 일단 먼저 볼게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발음에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있는 애가 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of가 돼요. 여기가 탈락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어가 완전 또 탈락이 돼서 부만 남습니다. 근데 이게 부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앞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로 발음이 되냐면 fu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u만 남은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음운 현상이 있었느냐? 그 중에 두 가지만 기술하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문에서 주지 않아요. 지문에서 패시지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컨텍스트 상에서 이러한 대화 컨텍스트가 주어진 대화상에서 이것을 찾아내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예전에 이렇게 또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자,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제가 보충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은 weak forms and strong forms of function 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contents word하고 function word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ontents word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으로 function word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function word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weak form을 갖게 돼요. 자,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unction words have no stress in the sentences and so they are weakened. weakened 됐다는 것은 reduced 됐다는 거예요. 좀 약화돼. 그래서 the weakened form, 그 형태, 음성적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is called weak form 또는 unstressed form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contents word가 일반적으로 자기 음가대로 그런 그 발음되는 그런 형태를 strong form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기본 교재에서 우리가 다 다루었던 거죠. strong form 또는 stress form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얘가 have 동사가 바로 function word죠. 조동사니까 function word고 얘가 unstressed 강세를 받지 않게 되고 reduce 되는 거죠. 여기서는 weakens 약화됩니다. 그죠? reduced 약화되고 결국은 이거를 weak form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have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강하게 이건 strong form이에요. strong form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보충 자료에 weak form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출제한 거고 그 밑에 보면은 나의 strong form으로 반드시 그 나타나야 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 5가지로 지금 6가지죠. 6가지를 주고 있는데 at the end of sentence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문장의 끝에 오게 되면은 설사 functional word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strong form으로 나타난다. 즉 원래 음가대로 발음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re you sad? Yes, I am. M은 비동사니까 이건 커필로 그 verb로 봐서 functional word의 구분을 펑션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M은 음가대로 발음하면 이렇게 돼요. M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음으로 이렇게 weak form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weak form이 아니라 strong form으로 M으로 발음했다. 왜? 문장의 끝에 왔기 때문에. 문장의 끝은 굉장히 포커스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yes I am이 아니라 yes I am. 그래서 축약도 안 되는 거예요. yes I am 이렇게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ith negation. 그쵸? 그 부정어 not하고 can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can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그냥 뭐 다 아는 건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can 같은 경우는 이거는 weak form으로 나타나면 여기 reduce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full vowel이 reduce, sure어로 바뀌는 거 이게 다 weak form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여기서도 연결되겠지만 크가 아예 앞소리에 의해서 이게 탈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슈어 어드 딜리션, 슈어 딜리션이라는 게 또 있죠. 슈어가 앞뒤 문맥에 의해서 또 딜리션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딜리션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슬래빅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 슬래빅이 됐다는 것은 또 양옆에 그 플레이스 어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것이 응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무로도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느라고 하는 것은 빌라 사운드가 인접하게 되면 응으로 바뀌고 바이레이블 사운드가 인접하게 되면은 무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그 바울이 자음이 바로 느죠. 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인식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on the focused words, 그쵸? I do like. 원래 do도 이건 이제 조동사기 때문에 weak form이 됩니다. 펑션 워드로서. 근데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do로 발음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면은 do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스트롱 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the 이렇게 되는 거죠. the.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뭐 슬래빅 컨소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reduce, 이게 완전히 딜리션이 되고 드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ag question에서는 물론 끝은 아니지만 이게 tag question에 오게 되면은 조동사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can you가 아니라 can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eing cited or quoted 인용이 되는 경우도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인용이 되면서 포커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설사 이게 펑션 워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보 전달에 중요한 그런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and하고 strong form으로 발음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when contrast 대조를 이룰 때 작곡이 I want money and 할 때 and를 좀 볼드체로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거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고 이때 and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or하고 contrast가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받죠. 그래서 여기도 and로 발음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밑에 이제 스트롱 폼하고 윅 폼의 그런 그 컨텐츠 워드하고 펑션 워드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여기서 어떤 의문 현상이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요걸 먼저 볼게요. 요런 걸 우리가 full vowe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가 그대로 소리가 나는 거를 full vowel. 요걸 뭐라고 됐죠? strong form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이 문장 안에서 펑셔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reduce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ure로 이제 바뀌는 거죠. reduced. 요거를 reduction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화 현상. reduction 현상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ure는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는 따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기 의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have가 뭐로 바뀐 거야? fu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strong form의 have가 fu로 발음이 됐다니까? 여기 그러니까 might 이렇게 됐죠? might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한 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우리가 유추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용법적인 측면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죠.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요거는 본동사에서 이제 왔다는 것은 didn't think에서 이제 온 것이고 뭐 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의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 조동사 뭐냐? 요거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재밌게. 그리고 요 have라고 하는 발음 기호를 우리가 그대로 발음해 준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발음해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fu가 되고 fu가 되는 이쪽 옮겼습니다만 이런 소리,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의문 변동이 뭐냐? 의문 변화가 뭐냐? 그거를 지금 찾아 쓰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펑셔널 워드에서는 앞소리가 이니셜 컨소넌트가 딜리션이 일어나요. 이게 여기가 리덕션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 흡사운드가 지금 사라져야지만 나중에 fu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발음에서 여기까지 되려면
요쪽과 요쪽이 다 사라져야 돼. 그리고 얘도 없어져야 돼요. 그죠? 사라지고 요거만 이제 fu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는 initial consonant deletion, deletion이 일어난 겁니다. consonant deletion이 일어났다. 근데 보통 이제 요거를 initial이냐 final이냐 구분할 때 여기다가 initial 이런 말을 써줍니다. initial consonant deletion이 일어났다. reduction이 vowel에서는 reduction, 여기 vowel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vowel reduction이 일어났고 consonant deletion이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reduction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sure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sure deletion이 일어나는 거죠. reduction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deletion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부만 남잖아요. 부가 fu로 바뀌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부는 voiced 사운드고 fu는 voiceless 사운드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evoicing, 무성음화라고 하는 거야. 무성음화. 자, 무성음화. 우리 그 fu하고 fu는 서로 counterpart로 얘는 voiceless고 voiced죠. 근데 요게 요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devoic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을 무성으로 바꾸는. 그런데 그 환경을 보니까 환경을 써주는 건 아닌데 might 할 때 트 사운드의 영향을 받. 트가 무성음이잖아요. 트 사운드의 영향을 받아서 부가 뭐로 바뀌냐면 fu로 바뀌는 거야. 또 뒤에 오는 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가 fu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기 보니까 단어와 단어 경계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트의 영향을 받아서 무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바뀌는. 근데 뒤에도 역시 무성음의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단어 내에서는 뒤에 것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단어 경계에서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무성음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복수역의 ES, 소유격의 S, 그 다음에 동사의 3인칭 단수의 ES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세 개의 발음을 갖게 되죠. 스, 즈, 어즈. 그래서 여기에 보이싱 어시밀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단어와 단어 경계는 아니고 여기는 몰핀과 몰핌의 경계인데 여기서는 단어와 단어 경계, 몰핀과 몰핌의 경계여서. 그래서 이거는 모폴로지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디보이싱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리덕션 현상과 딜리션도 두 개죠. 컨소넌트 딜리션, 슈어 딜리션, 이건 바울 딜리션이라고 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보이싱. 요 세 가지 의문 현상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하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측에 다음 한 장 넘겨서 보면 보충 자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ak form이 될 때 리덕션 현상과 딜리션 현상이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스피치 에러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측면을 우리가 한번 또 고려를 해보려고 고려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의문 현상이 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vowel reduction, 그 다음에 consonant deletion, 그 다음에 vowel이라고 해도 좋고요. vowel, sure의 deletion. 딜리션은 뭐 하여튼 크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바울에서는 리덕션과 딜리션이 각각 있었고 그 다음에 컨소넌트 딜리션이 있었고 컨소넌트의 디보이싱 현상이 있었다. 자세히 보면 네 개네요. 그죠? 조금 더 이걸 이제 줄이면 딜리션이 있고 리덕션이 있고 디보이싱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될 수가 있고. 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재밌게 그 패시지나 데이터를 주고 요런 그 문제를 다시 재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상보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는데 항상 좀 그러네요. 시간이 좀 쫓기네. 자,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강에 나온 스님은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꽤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다 그랬는데 미리 조금 해오셨다고는 했는데 되게 괜찮아요? 이해하는데? 오케이. 자, 3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이해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겪는 그런 발음의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지적하고 있는 발음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B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50자 내외에 우리말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그 설명을 하라는 거죠. 발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문 보니까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겠죠. Struggle with trying to pronounce English words such as eat and eat. 그렇죠? The way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Native speakers of English도 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뭘 이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그 세그멘탈 레벨에서의 pronunciation의 프로블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at이라는 단어가 있고 ea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eat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eat으로 발음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포님이기 때문에 텐스로 발음하는 것과 렉스로 발음하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그 앞쪽에서 봤던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필하고 필이 다르죠. 여기서는 텐스이고 여기는 렉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minor repairable 그런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이제 수정 가능하다 그랬죠. 앞에서도 fortunately even if they mispronounce such words people understand.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the context makes clear. 자, 컨텍스트의 밑줄. 그쵸. 문맥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도 그랬었고요. Which words they have said. Still, some native speakers of English have trouble in understanding them.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When they pronounce the word leave, 그죠? leave as pronounced word leave or vice versa. 자, 저도 그게 구분이 평상시에 연습이 따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반대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의 차이는 뭐죠? 얘는 텐스로 발음을 해줘야 되죠. leave. 요거는 렉스로 발음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텐스 렉스라는 거를 예를 들기보다는 long 한 측면과 short 한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맥을 주지 않으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혹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그렇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you must 글쎄 이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쓰겠죠. 너 여기 지금 당장 떠나야 돼 할 때 you must leave no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떠나지 않고 고집하고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 유머러스한 그런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앰비규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서 자, 이럴 때는 좀 심각하죠. 나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도하고 발음을 했는데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입장에서도 잘못 발음할 수도 있고요. 듣는 입장에서도 구분을 못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국어 영어 화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던져준 거예요. A에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는 long, short의 구분을 잘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tense와 렉스의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B에서 이거를 약간 충분하지만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 지식 또는 소위 말하는 그런 내용학적 지식, 기본 지식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in some languages there are vowels that differ phonetically from each other only by duration. 자, 밑줄 그어보세요. phonetically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음성적 발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구체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음을 우리가 이제 그 phonetical for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phonetically,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만 다르냐? by duration.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duration이란 말은 long, short의 차이는 duration이에요. duration을 length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길이란 뜻이에요. 길이. 소리는 반드시 길이가 있어요. 길이. 자음에도 길이가 있고요. 우린 자음은 길이가 이렇게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음도 짧게 발음되는 자음 소리가 있고 길게 발음되는 자음 소리가 있어요. voiceless는 짧게 발음되고 voiced는 좀 길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놀로지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이게 모음에서는 long, short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발음은 길게, 요거는 짧게, 이거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이제 있어요. 다 길고 짧고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는 그걸 음성적으로, 또 음향적으로 완전히 길고 짧고를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long, short의 문제가 아니라 duration의 문제가 아니라 tenseness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 tense하고 lex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어떤 언어에서는 duration에 의해서 이제 그 모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음을 구분할 때 짧고 길고가 중요하다는 거. 한국어도 그래요. 한국어도 밤을 발음할 때 길게 발음할 때하고 짧게 발음할 때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런 구분을 하셨던 그런 학자분들이나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이걸 구분해요.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제주도나 일부 방언에서는 이런 걸 이제 구분한다고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거의 이런 듀레이션의 차이에 의한 그런 그 뜻의 차이를 지금 거의 못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어는 짧고 길고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그 뜻이 달라져요.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심화반에서 이제 그걸 자세히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there is neither height of the tongue nor tenseness distinguish the vowel from its counterparts in pairs of words which have a contrasting meaning.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영어는 보세요. 영어는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렇게 그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high, mid, low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앞과 뒤를 또 구분합니다. front, back, central.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구분하냐면 요걸 구분하죠. rounded, 나머지가 unrounded.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네 가지 크라이테리어에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쪽을 또 나눕니다. 위에 거, 아래 거. 그래서 tense, lex. 근데 여기는 tense, lex가 아니라 tens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이 제가 아주 최적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임용에서 필요한 모음 사각도. 여기에 이제 이중모음, I, 아우, 오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개를 포함해서, 물론 여기다가 5개를 덧붙여서 8개의 이중 모음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tense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du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duration은 high도 아니고 tense도 아니라는 거야. high tense를 구분하지 않는 거야. 오로지 길고 짧.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 이것을 길고 짧고로만 구분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얘는 긴 소리고 얘는 짧은 소리다 해서 이렇게 같은 랩을 해놓고 얘는 길어요, 짧아. 해서 여기서는 텐슬렉스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임용에서는 전부 다 이런 발음표를 사용하지만, 사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긴 놈은 이렇게 콜론을 찍었죠? 그죠? 짧은 놈은 콜론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듀레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들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모음을 2개 겹쳐 쓰거나 아니면 콜론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얘는 long이고, 그죠? 이렇게 쓰면은 얘가 short long, 이렇게 쓰면 얘가 short long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어식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렇게 구분한다. 여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혀의 높이도 작용하지 않고 혀의 텐스니스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뭐예요? 분명히 하이와 텐스의 구분이 있다는 거죠. 얘는 하이 바울이잖아요. 요거보다는 좀 더 같은 그런 위치 같은 그런 하이 바울이라 하더라도 얘는 텐스고 얘는 렉스, 즉 얘는 롱이고 얘는 숄트. 그러니까 텐스 바울은 상대적으로 롱 거예요. 더 깁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숄터,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리던던트하게 들어가는 현상이지 이게 반드시 길고 짧고의 차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텐스니스의 차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이니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언어에서는 단순히 길이만 가지고 구분을 하더라. 근데 영어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it is customary to transcribe this difference. 그래서 doubling the symbol or by the use of diacritic colon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언어에서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English, long vowels. 자, 영어에 그러한 장모음들은 주로 tense 바울이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사전에 보면 이렇게도 표시하죠. 이렇게 길게 점 찍어가지고 콜론을 찍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이런 게 long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임용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tense 바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long vowels differ qualitatively. 자, 밑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qualitatively. quality란 질이죠. 여기서 말하는 질이라는 것은 비지문에 들어가 있는 height하고 거기에 tenseness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tenseness도 설명하자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혀의 높이, 혀의 앞뒤, 혀의 위아래 관여하는 위치가 조금씩 이제 그 모음마다 다르고 거기에 혀의 그런 근육의 긴장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긴장성을 가지고 발음하고 요거는 덜 긴장성을 가지고 발음을 하다 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짧아진다는 거예요. 높이도 다르고요. 혀의 높이도. 긴장성을 가지려면 혀의 높이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후설 모음도 전설 모음. 여기 중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보다는 요게 더 높고 텐스가 높은 거예요. 혀의 높이도 더 높고 그 다음에 긴장도도 더 높고 길이도 더 길어지고 이렇게 된 거야. 자, 물론 입술 모양은 얘 4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평속 모음으로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qualitatively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즉 어떤 언어는 뭐로만 구분한다 그랬어요? duration으로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길이로만. 그러나 영어는 단순히 이 길이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길이를 상대적으로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그거는 quantity예요. quantity. 우리 퀀터티하고 퀄리티를 구분을 할 줄 아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종합반에서 다른 팀에서 4년간 강의하면서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제가 또 아까 기본 튼튼이라 해가지고 제가 2배를 더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너무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속상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그렇게 쓰냐. 근데 우리 또 새로 오신 선생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신 분들이 제 합리적인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게 퀀터티고 얘는 퀄리티야. 양적인 측면에서 길고 짧고 질적인 측면에서 혀의 높이가 높냐 낮냐 혀의 그런 긴장도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이 퀄리티다. 그래서 여기도 퀄리티블리 질적으로 다르다. 영어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질적인 거로 들어와서 얘를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한다고 해서 이게 원어민처럼 이러한 그 퀄리티를 가지고 발음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쉽잖아요. 저도 그걸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히 음향적으로 아무리 제가 막 그 열심히 해도 타고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죠. 연습을 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퀄리티가 분명히 이 퀀터티하고는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길고 짧고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From their paired shortfalls, American used 그래서 different symbols. 참 미치가 없어요. American 미국인들은 use different symbols to distinguish the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길고 짧고만 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길고 짧음을 그 안에 내포하면서 height, 그 다음에 tenseness, roundness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different symbol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제 답으로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제가 답안을 조금 수정할게요. 거기 보니까 모번 답안 드렸는데 영어의 eat, live의 발음의 차이 앞에다가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요 말을 좀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리던던트하긴 한데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의 eat, live의 발음의 차이를 하고 추가로 더 넣으세요. 차이는 하고 는을 지우고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 나머지는 뭐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대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모음의 길이, duration가 길고 짧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있다가 아니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원인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게 50자를 넘어가니까 단순히 모음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를 밑줄 긋고 모음의 길이의 장단 이렇게 모음의 길이의 장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음의 길이에 또 아니면 모음 장단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짧게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50자 내외로 쓰라고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은 길지 않고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한번 그 elaboration 구체화 시킬 수 있어야 우리 심화반에서의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시간이 이게 2시간 반 수업인데 벌써 1시간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임강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저 쉴 때 쉬시고 끊지 말고 어쨌든 그 한강을 하루치를 반드시 이어서 이렇게 그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쉴게요.